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중복조합 개수 세는 방법은 이 공식대로 푼다는 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제 지금 가에 나와 있죠. 근데 저 공식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논리를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문제 풀 때 그 논리에 따라서 뭔가 적용이 가능해지니까 개념 학습을 통해서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먼저 사전에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런 공식대로 풀기가 되는지 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합시다. 그럼 그 논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는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가장 간단한 거 봅시다. 2H3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2H3이라는 거는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인데 서로 다른 두 개를 중복 허락해서 세 번 뽑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뭐를 연상해 볼까? 구슬을 생각해 보자. 뭐 검은 구슬, 흰 구슬 이런 식으로. 검은 구슬이 하나 있고 흰 구슬 하나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세 번 뽑는 겁니다. 중복 허락. 그러면 중복 허락해서 뽑는 거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될까? 검은색만 3개 뽑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검은 거 3개 뽑는 거. 검은 거 3개. 다음에 검은 거를 2개 뽑고 흰 거 뽑고. 그래서 검은 거 2개 뽑고 흰 거 뽑고. 그렇지? 이번엔 검은 거 하나, 흰 거 2개. 흰 거만 3개 뽑는 거. 모두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 2H3 저건 그냥 단순히 날려도 이제 경우수를 셀 수 있으니까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개는 무엇던 상황과 1대1 대응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상황을 이렇게 볼게. 1대1 대응. 이 경우가 어느 한 경우의 수랑 대응이 되어 있게 한번 설명해 보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x 플러스 y 이퀄 3이라고 하는 x, y는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x, y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의미 아닌 정수해가 이런 케이스를 만족하는 방법을 나열을 해보자. 어떻게 가능할까? x가 3이고 y가 0이면 되는 거죠. 3 더하기 0이면 3 나오는 거죠. 다음에 x가 2가 되고 y가 1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또 x가 1이고 y가 2면 되는 거고 x가 0이고 y가 3이면 되는 거죠. 3,0, 2,1, 1,2, 3, 0,3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의 개수가 바로 4쌍이 나오는데 그치 이 4개랑 요 4가지 대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 x라는 걸 검은색 구슬이라고 생각해봐. 검은색 구슬 3개, 흰색 구슬은 1개 이것이 뭐 그치 3개 1개. 그 다음에 검은색 구슬 2개, 흰색 구슬 1개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H3인 저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은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마치 x 더하기 y 이퀄 3을 만족하는 이 부정 방정식에 의미 아닌 정수쌍에 해 쌍을 구하는 거랑 1대1 대응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문자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간단한 예를 여러분이 들어주면서 저 공식을 좀 이해시키고자 단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2H3인 경우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볼게. 요 3이라는 건 마치 1이 3개 있는 거죠. 1, 3개. 1이 3개입니다. 1, 1, 1. 1, 3개. 그렇죠? 1이 3개 있고 여기서 지금 마치 1, 3개가 하나의 방에 있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치 짝대기 3개가 있는데 짝대기 3개가 2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요 왼쪽의 그룹에 다 셋 다 들어가고 요쪽 그룹에는 지금 아무것도 비어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짝대기 3개 여기 왜 1, 1, 1 3개 더해주면 3 나오니까 마치 1을 짝대기처럼 생각해서
있다. 짝대기 3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2 플러스 1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것도 지금 짝대기가 하나, 둘, 3개인데, 이번엔 여기다가 쫙 나눠가지고 그룹을 2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여기에 지금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 그쵸? 이건 이렇게 이해해봅니다. 다음에 이거는 짝대기 하나, 둘, 3개 있을 때, 여기를 쫙 나눠가지고, 이쪽 그룹, 이쪽 그룹. 2개 그룹 나눈 거예요. 이쪽 왼쪽에는 지금 하나, 오른쪽에 2개. 마지막은 1이 3개 있고, 하나, 둘, 3개 있고, 여기다 쫙 나눠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없고, 여기는 지금 3개 있고. 이렇게 짝대기 3개를 갖다가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4가지 케이스가 또 요거랑 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볼 수 있겠죠? 여기 바로 또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니까 요 경우의 수가 하나씩 대응이 돼가지고, 이 4개가 요 4가지 경우랑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결국에는 요 짝대기 3개는 가만히 있는데 요 그룹을 나눠주는 이 칸막이, 그룹을 나눈 칸막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모두 4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즉 짝대기 하나, 둘, 3개인 상태에서 칸막이가 들어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간 게 바로 이 케이스고, 여기 들어간 게 요거니까 마치 4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어떻게 하나를 택해가지고 칸막이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 콤비네이션 1로 볼 수 있겠죠. 4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게 4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EH3이라고 하는 이 계산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4실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 공식이 2H3이었는데 저거 2개 더해서 1 뺀 거 4죠. 3 그대로 사실 3은 사실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나 이 EH3 경우 세는 거나 각기 우리가 된 이 시각적인 어떤 1대1 대응 관계를 통해서 이해했던 걸 생각하면 얘를 일반화 시켰을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래. 일단 먼저 여러분이 이 학습을 좀 더 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식으로 그냥 진짜 간단한 얘만 보여주고 한 건데, 얘를 좀 더 깊게 여러분이 좀 개념감이 좀 긴 거 있거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거 보면서 한번 정독을 해가지고 저 로직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이 익혀주기 바랍니다. 중복조합은 기출문제는 잘 나와요. 기출문제 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도 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 학습이 좀 덜 돼 있거나 좀 마무리가 안 된 친구들은 개념 인강을 찾아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식으로 하면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된 문제 볼게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요 기본으로만 푸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여기다 뭔가 붙습니다. 이건 기본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좀 상황을 복잡하게 주는 거야. 근데 복잡해 주는 그 상황도 단계별로 우리가 이해해 보세요. 이해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조건 들어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접근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기 배운 상태에서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는 뭡니까? 나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 40개의 구수를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어. 조건이 지금 1, 2, 3, 4, 4개가 나왔는데 일단 4개의 조건을 빼놓고 요것만 봅시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지 않는 구수를 5개 구별되는 상자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A 상자, B 상자, C, D 2상자. 40개의 구수. 그러면 저 40개의 구수를 집어넣는데 당연히 중복이 되겠지. A에도 여러 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40개를 뽑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중복을 허락해서 40개를 뽑아가지고 구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중복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지금 40개를 중복해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어떤 조건이야? 제시문 나의 1, 2, 3, 4를 보게 되면 일단 각 상자에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A와 B에는 홀수계니까 한 개 이상이죠.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홀수계. 다음에 C하고 D는 짝수계니까 두 개, 네 개, 여섯 개 있겠고. 다음에 E는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다섯 개부터 하는 거죠. 다섯 개, 15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이러한 의미 아닌 정수의를 구하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좀 이해했듯이 이것도 마치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A에 들어갈 개수를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를 Z.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할까? X, Y, Z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다 몽땅 더한 결과 얼마? 4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40개라다가 5개 방에 중복을 허락해 집어넣는 거니까 마치 이러한 부정광정식의 해일상을 구하는 걸 얘기해보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 이제 홀수계, 짝수계, 오의 배수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영을 해서 식을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x에다가 이제 홀수계가 돼야 돼. 홀수계가 되니까 2 x 다시 플러스 1. 이제 x 다시는 0, 1, 2, 3. 0 들어가면 1개, 2 들어가면 1 들어가면 3개, 그렇죠? 2 들어가면 5개. 홀수계 나오는 거니까 2x 프라임 플러스 1. b도 마찬가지로 2y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지? 짝수계니까 2z 프라임 2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2 알파 프라임 2로. 이때 z 프라임 알파 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의미 정수. 다음에 요거는 5의 배수니까 5 베타 프라임 플러스.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요것들은 다 뭐야? 의미 아닌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이거 1, 1, 2, 2를 다 모두 넘겨봅시다. 모두 넘겨보고 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2 곱하기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알파 프라임 그리고 우변 넘어가서 40 마이너스 1, 1, 2 얼마? 6이 뺀 거지고요. 요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5도 빼주고 마이너스 5베타 프라임까지 해버릴게. 그러면 이제 식 어떻게 돼요? 여기서 11을 뺀 거지. 그래서 29 마이너스 5 베타 프라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네.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만들려고. 아까 내가 지금 두 번째 1대1 된 과정에서 어떤 부정광정식의 해일상을 구하는 거 한번 설명했잖아. 지금 이 중복조합을 부정광정식의 해일상을 구하는 거랑 1대1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식변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변환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이 의미 아닌 정수를 가정해서 그 의미 아닌 정수쌍의 해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중복조합 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 형태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저렇게 식을 바꾸고 있는가? 거기 뒤에 해설지 보게 되면 저런 식의 식을 막 바꾸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꾸고 있구나.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알파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29 마이너스 5 베타 프라임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5 베타 프라임은 오른쪽 넘긴 이유는 요건 다 2로 묶을 수가 있는데 얘는 2로 묶여지지 않으니까 얘를 따로 뗀 거야. 마치 여기축을 하나 떼가지고 여기서 케이스 분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케이스 분으로 가면 되겠다. 베타가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베타 프라임이 0일 때 0 들어가면 이게 2분의 29. 그쵸? 이게 그러면 아니죠. 정수가 안 되지. 분수식이니까, 유리식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프라임 1일 때.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알파 프라임이 얼마가 되냐? 5를 빼주게 되면 24. 이 나눠주면 12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x 더하기 y 플러스 3 의미하는 정수쌍은 바로 중복조합 2H3이랑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4H12가 되는 거지. 네? 중복조합.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2개를 뽑는 경우랑 같다. 이러한 1대1 되는 거죠. 한번 예를 간단한 거 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베타 프라임이 2가 되는 경우. 2가 들어가면 이게 홀수니까 또 안 되죠. 정수가 안 나오니까. 다음에 베타 프라임이 3일 때 3 들어가면 15를 빼지. 15니까 14가 나와서 7 나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알파 프라임 꼴 7을 만족하는 의미의 정수의 쌍. 바로 중복조합 4h 7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다 세는 거야.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요거만 지금 개수가 5여가지고 안 묶여지니까 따로 떼놓고 케이스 분류 하나 집어넣어서. 자, 그럼 이제 베타가 이번엔 4인 경우 4, 5, 29 이번엔 안 되죠. 얘는 x. 다음에 여섯 번째 베타 프라임이 5일 때 5, 25 빼주면 4니까 나눠주면 2가 되겠지.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알파 프라임 이게 2. 그래서 이제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여진. 보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합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공식 있었죠. 제시문에 이 공식을 줬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다 조합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요거는 요거 둘 더해서 16에서 1뺀 15 컨비네이션 12로 볼 수가 있고 15씩 3이고 요거 둘 더한 게 11이니까 10 컨비네이션 7 10씩 3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요 둘 더해서 1 뺐으니까 52가 되죠.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통해서 쫙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된 결과만 확인할게요. 얼마 나오냐면 58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합 공식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왜 해설지에 이렇게 뭐 의미 아닌 정수회를 만들면서 부정방정식을 풀었느냐? 그 이유는 교과서에서 이 중복조합을 가르칠 때 저 경우와 이 부정방정식의 해외쌍의 경우를 1대1 대응을 통해서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왼쪽에 개수 세는 거는 오른쪽 요 개수랑 대응 방법을 통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교과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보자 그걸 활용한 거야. 교수님 설명도 마찬가지로 교과정에 근거해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의 쌍을 구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을 취해서 중복조합 개수를 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공식에 집어넣는 건 안 나오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뭔가 사항을 주고 식의 변형 작업을 통해서 식을 불라불라해서 케이스까지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중복조합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게 보통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케이스 분류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냐. 일단 아까처럼 의미한 정수쌍으로 묶일 수 있는 식을 먼저 만들어요. 딱 보니까 뭐 2를 묶으면 딱 만들어지겠지. 안 묶여지는 건 넘겨서 케이스 분류 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로직을 생각해두면 이런 문제 풀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 건대에게 문제였었는데 작년 기출 중복조합 요 주제는 뭐 해마다 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아까 얘기했지만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좀 깊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 두 번째는 이것도 중복조합이야. 2023년도 세종대 약학과 세종 캠퍼스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 중복조합 개수에서 함수의 개수 따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봅시다. 함수 x 함수 x하고 y가 증가하는 형태고 이걸 x 플러스로 할까?
정역에 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점점 커지는 관계. 이런 커지는 관계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조합으로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함수값을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씩 대응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관계입니다. 이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중복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그 함수값이 같은 놈을 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x에 들어갈 정의역이 지금 9개예요. 1, 2, 3, 4, 5, 6, 7, 8, 9. 다음에 y에 이 공역은 지금 1부터 7, 1, 2, 3, 4, 5, 6, 7입니다. 지금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다면 1이 대응되고 2도 1로 갈 수 있잖아. 즉, 이 공역에서 대응되는 그 치역을 중복해서 뽑으면 되는 거지. 중복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면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뽑는 경우의 수, 즉 조합을 생각하면 되고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뽑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그냥 조합이냐 중복 조합이냐의 차이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금 9개, 정의역 오른쪽에 7개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지금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특수한 조건이 하나 있을게. F5는 F4 플러스 6에 대응된다. 즉 F4랑 F5에 이 함수값의 차가 어떻게 6만큼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 6도에서 이거 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공역을 보시면 1부터 7까지만 취하니까 이 차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6밖에 없습니다. 즉 1하고 7인 경우. 그럼 이미 결정된 거야. 이건 지금 세 번째 조건이 이미 특정한 함수값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5는 어디에 대응될까? 5는 1에 대응되겠죠. 7에 5는 7에 대응되게 되고 4는 1에 대응되야지. 그래야지 이 둘의 차가 6만큼 벌어지겠습니다. 얘는 고정된 놈이라고 해요. 4는 1로 5는 7로.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조건은 1부터 4까지 첫 번째 노란색 그룹. 저 노란색 그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F X가 작거나 같다. F X 플러스 이게 뒤에 플러스가 없으면 아까 말한 저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뭔가 불규칙한 놈이 들어간 상태가 됐어요. 이번엔 5부터 9까지 5부터 9까지는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fx 작거나 같다 fx 플러스.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죠. 이 부호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어차피 작아지게끔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뽑아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작아진 순으로 된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크다고 하든 작다 하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어쨌든 중복을 해서 뽑아가지고 큰 수대로 혹은 작은 수로 이거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파란색인 경우는 플러스가 없으니까 요거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바로 이해하게 돼. 그래서 5, 6, 7, 8 그래서 5는 지금 7로 고정된 상태 있죠? 7로 고정됐으니까 나머지 4개 6, 7, 8, 9 요 4개가 어디에 대응돼야 돼? 7개 이제 대응되겠죠? 즉 7개 함수값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4개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4개로 중복을 뽑아가지고 6, 7, 8, 9를 감소하는 수가 되게끔 쭉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 경우만 생각하면 바로 7개의 자리에서 중복을 허락해 된 4개를 뽑는 7H4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복조합으로 간단히 해결된 겁니다. 1번 조건. 문제는 1번 조건이 문제죠. 이게 지금 중복조합으로 안 되겠네. 플러스 1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그냥 경우를 셉시다. 요거 뭐 개수 알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많으면 좀 그렇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단순 경우의 수. 처음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 합의 법칙으로 쭉 풀었듯이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 수용도 그래가면서 뭐냐면 풀면 돼. 이거 몇 개 함수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속 편하게 날 수 있겠다.
만약에 단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너무 많으면 이제 좀 머리를 굴려가야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간단한 수용도만 몇 개 그리면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 식에 따르면 F1 자꾸 하나 같다 F2 플러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F2는 F3 플러스 자꾸 하나 같다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F3은 F4 플러스 자꾸 하나 같다. F4는 고정돼 있지. F4는 1로 지금 고정된 놈이니까 요거 1을 바로 집어넣자고. 그럼 어떻게 돼?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3이라는 건 지금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 1, 2밖에 없죠. 이거 작가는 같은 거니까. 그럼 요게 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분류해 볼게요. 그래서 F3를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1과 2 이렇게 된 케이스를 나눠보자. 요게 잠깐만 칠판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됐죠? F3는 그러면 1 또는 2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된 F3 만들어 보자고. 자, 이거 지워놓고. 자, F3. 이게 1일 때, 2일 때. 그치? 자, 그럼 이제 F2가 어떻게 될까? F1이 1이면 1 들어가면 F2는 또 1과 2가 되겠죠. F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도 되고 2도 되고. 오케이? 자, 그럼 F가 1이면 1은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또는 2가 되겠지. 자, 이것도 F의 값은 1 또는 2. 이렇게 이제 경우수 부여가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부등식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요거 뭐 플러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합의 붙이고 그냥 속 편하게 다 경우수 구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렇게 갔습니다. 자, 요거 F가 2라 한다면 F가 2가 됐어요. 2가 되면 F1은 3과 작과는 같은 거죠. 1, 2, 3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가자. 하나, 둘, 셋, 1, 2, 3. 그래서 뭐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F3이 1 배웁시다. 이게 2야. 그러면 F2가 3보다 작거나 같은 1, 2, 3 다 되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F가 1일 때는 F2가 1일 때는 아까 해봤지만 1, 2 두 개 가능하지. 그래서는 1이고 2가 되고 F2가 2입니다. 2면 3개 가능한 거죠. 하나, 둘, 3개, 1, 2, 3. 자, F2가 3이면 1, 2, 3, 4가 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수용도를 쫙 그려주면 다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에서 모두 14개의 경우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7H4 이거 조합 공식을 쓰게 되면 이거 둘 더 1대 쓰니까 10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니까 이 계산 할 수 있겠죠? 4, 3, 2, 1, 10, 9, 8, 7 해가지고 4, 2, 8 소거되고 3, 3 소거되면 210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210개 나온 저 파란색 경우의 수랑 방금 수용도를 구한 이 14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더해야겠냐 곱해야겠냐? 곱해야죠. 이거 어떤 친구 더하는 친구가 있는데 생각해봐. 이 케이스별로 이 케이스가 또 나오는 거니까 뭐 고역칙 이걸 마지막에 합을 취하는 순간 이제 엉뚱한 걸 한 게 된 겁니다. 고역칙으로 14 곱하기 210개 해가지고 고역칙에 따라 전체 개수가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얼마냐면 2,940개가 나옵니다. 이게 최종 경우수다. 자,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저 함수의 기수일 때 저것도 중복조합의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뒤에 뭐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2가 붙어서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문제 만들어가지고
경리수 나와서 해보자. 이 정도 경리수 따지는 거는 뭐 금방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짜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대의 가까운 문제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복조합은 여러분들 또 다른 필수 개념이 좀 필요하고 그냥 뭐 느낌대로는 풀면 안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다시 좀 필수 개념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럼 약식으로 좀 설명하느라 제가 아까 대충 넘어갔는데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